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의 몰빵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는 내용이 많이 보이기도 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까지는 계속 AI가 불러일으킨 반도체 쪽에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HBM 쪽에 포커스를 두고 후공정 쪽에 특히나 주목을 해왔었고, 영상도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이 분야에 관련해서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전에는 레거시라고 하죠. 범용 메모리 쪽이 돌아설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미 판가가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거에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주가가 좋았던 업체를 찾아보고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기에 팹 가동률을 계속해서 낮춰왔고,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부터 가동률을 올리는 게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 특성상 메모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생산량이 1분기에 반등을 해서 가동률이 80%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트렌드포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보시는 이 두 개의 표를 한번 보시면 왼쪽 자료는 D램, 그리고 오른쪽 자료는 낸드 관련 자료인데요. 최신 기술을 담고 있는 HBM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현재 삼성전자 대비해서 우위에 있지만, 레거시 쪽은 역시 삼성전자가 더 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D램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023년 4분기에 매출이 상위 3개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마켓쉐어도 압도적으로 45%까지나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낸드 쪽을 보시더라도 매출이 QOQ로 가장 큰 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고, 점유율도 36% 수준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 상승을 보이고 있죠. 아마도 올해 1분기 데이터가 반영된 게 이제 집계가 되면 더 높은 수준의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은 곧 레거시 업체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임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쪽과 관련된 업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난주부터 준비를 해온 내용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촬영하는 오늘 날짜인 3월 20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콜이 있었고, 이 콜의 내용에서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 반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마침 전일 3월 19일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콜 테스트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고,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이 이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원익 IPS라는 기업이 대장급으로 10% 수준의 상승폭을 장중에 기록을 했고요. 이번 영상은 타이밍이 많이 아쉬운데,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조정을 기다리면서 음봉에 매수를 해가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는 원익 IPS라는 기업은 반도체 양산 과정 중에서 소위 말해서 전공정에 해당하는 증착 장비와 식각 장비를 맡고 있는 원조 반도체 기업이고, 매출의 70% 내지는 90% 정도가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대략 고객사별로 매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60% 정도고, 나머지는 15% 정도가 SK 하이닉스나 중국 반도체 업체,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표는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삼성에서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리스트인데,
보시다시피 원익 IPS의 지분 대략 4%를 삼성에서 2016년부터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삼성전자의 사업 방식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원익 IPS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원익 IPS의 매출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은 반도체 증착 장비일 텐데요. 원익 IPS가 가장 잘하는 PECVD 증착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 PECVD 방식은 반도체의 얇은 방막을 증착하는 과정의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증착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플라즈마가 표면에서 반응을 하면서 방막을 증착하는 게 원리인데, 이 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크게 빠른 증착 속도와 저온에서도 가능한 증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까지의 증착 방식의 기술 변천사를 보시면 PCBD 방식에서 이제는 더 정밀한 증착 방식인 ALCBD 방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ALD 방식은 원자를 한 개의 층씩 쌓는 기법이라는 의미인데, 기존의 PCBD 방식보다는 더 세밀하게 원자를 한 층 단위로 통제를 할 수 있어서 복잡한 구조에서도 균일한 증착을 할 수가 있고, 덕분에 표면이 더 매끄러워서 차세대 증착 기술력으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플라즈마 증착 방식 PCBD 방식이 전체 증착 시장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세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ALD가 앞으로 이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PCBD 방식을 가장 잘하는 업체가 바로 대표적으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AMAT가 있습니다. 원익 IPS는 차세대 증착 기술인 ALD 증착 장비도 이미 기술 개발 완료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ALD 장비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ALD 장비 양산 기술이 있는 업체는 원익 IPS를 포함해서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3개의 회사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는 SK하이닉스에만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독점 공급사였는데 현재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원익 IPS와 유진테크가 같이 공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진테크가 최근에 일본의 고쿠사이라고 하는 같은 ALD 장비를 만드는 업체에게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상태이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온 터라서 저는 원익 IPS가 비교적 좋은 삼성전자향 종목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시점은 반도체 업황 불황이 이미 주가에 거의 반영이 된 시점이라서 앞으로 업황이 돌아서는 부분이 동사의 실적 개선에 뒷받침이 되고 주가가 돌아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얼마나 강하게 업황이 돌아서면서 삼성전자의 증설 투자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미국 테일러 공장에 투자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기사를 통해 보도가 된 바 있죠. 보조금이 생각했던 규모인 3조 원대보다는 훨씬 더 큰 8조 원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꽤나 업계에서는 놀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배경에는 미국에서 향후 10년간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을 5% 이상 확장할 경우에 이 보조금을 반환하는 조건을 내걸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낸드 플래시의 40%를 담당하는 중요한 삼성전자의 공장인 중국 시안 공장의 증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제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저도 IR 담당자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확인한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지만, 원익 IPS에 투자를 결정을 하신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포지션을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3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시면 매출액이 2254억 원, 영업이익이 12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 규모가 분기당 2천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익 IPS는 반도체 소부장 전체를 통틀어서 매출 규모가 손가락 안에 드는 탑티어 규모 있는 업체라는 점이 보이고요. 이번에 키오쿠로 흑자 전환한 수준의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2024년 상반기 실적까지는 거의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기대치보다 조금만 더 잘 나와준다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레거시 업황 반등에서 얼마나 이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원익 IPS의 상승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작년이 가장 어려웠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부터는 이익률이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지금 시점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